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4월 고3 가형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연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풀고 싶은 문제들 풀 거고요. 제가 안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고, 제가 풀어주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랑 제 생각 한 번씩 비교해 가시면서 풀라고, 그래서 비교할 만한 문제들만 좀 풀이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비교할 만한 게 아니면은 그냥 안 풀고 넘어가는 경우 좀 있습니다. 예. 17번 문제 먼저 볼게요. 저는 17번 문제 풀고 나서 진짜 이거 학생들 많이 낚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읽으셨을 테니까 그냥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이 3이라는 말뜻이 뭐예요? n이 3이라고 했으니까 흰 공을 A, B, C라는 주머니에다가 하나씩은, 적어도 하나씩은 넣어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사건으로 풀든지 아니면 자연수 해를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 자연수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확률과 통계 시간에 얼마든지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각각 3씩 빼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뜻이 뭔지 모른다면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해설 강의를 보지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3H3이라기보다는 사실은 3H6-3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이 뭐에 해당하냐? 흰 공을 미리 A, B, C에 하나씩 깔아 놓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A, B, C라는 주머니에 적어도 하나씩의 흰 공을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가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검은 공을 배열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검은 공을 배열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빈 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애초에 흰 공을 이미 하나씩 깔아놨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빈 주머니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빈 주머니 없어요. 그러니까 3개를, 아니죠, 공 6개를 3개의 주머니에다가 마음대로 갖다 깔아버리면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n이 2라는 뜻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n이 2라는 뜻은 먼저 A, B, C 중에서 흰 공이 들어갈, 그러니까 흰 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2개를 꼽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3C2라는 거를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령 제가 지금 A, B에는 흰 공을 넣을 것이고 C에는 흰 공을 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A, B에다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A, B에다가 흰 공을 하나씩 깔아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면은 2개 합쳐서 6이라고 했으니까 2H6이라고 하면 좋은데 2개를 미리 깔아놨다고 했으니까 2H4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검은 공을 하나를 깔아둬야 돼요. 검은 공을 어디다 깔아놓냐? C에다가 하나를 깔아놔야 됩니다. 왜 하나를 먼저 깔아놓는 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빈 주머니가 하나도 없도록 흰 공과 검은 공을 배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 먼저 깔고 나서 나머지 5개의 검은 공을 A, B, C 3개에다가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5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6-1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공 배열? 검은 공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별로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n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곳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흰 공을 몰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빈 주머니가 B랑 C였다고 칩시다. A에 몰아서 줬다고 치고 B, C가 지금은 빈 주머니예요. 지금은 빈 주머니인데 최종적으로는 빈 주머니여서는 안 되니까 검은 공을
배열을 하긴 할 건데 먼저 두 개를 빼어놓고 나서 BC에다가 하나씩 넣어놓고 나서 배열을 할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게 나가 되고요. 요만큼이 다가 됩니다. 전형적인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풀었던 3월 문제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19년도 3월 문제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 잘 풀었고요. 칠판 정리하고 나서 18번 문제 풀이 할게요. 네, 18번 문제 풀이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세상에 두 가지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인간 당연히 뭐 어떤 것과 여집합을 얘기하면 당연히 두 가지로 나오긴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시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부정관계 맞나? 아무튼 뭐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제가 수능 공부를 하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간에.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성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면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 초월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풀이를 손으로 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문제들이 아주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예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요 이상하게 생긴 영역이랑 요 이상하게 생긴 영역의 넓이가 같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전체 영역, 직각삼각형이니까 좀 구하기 편하잖아요. 이 직각삼각형과 이 적분으로 표현된 영역의 넓이 비율이 2대 1이다 가지고 금방 풀 수 있다는 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당황하시는 건 무엇냐면은 당연히 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떤 방정식을 풀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혹시나 초월 방정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쫄아가지고 접근을 끝까지 못 해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셔야 아는 거니까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x절편이에요. x절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0으로 두고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당장은 금방금방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 x절편 스몰 x는 뭐지? a 마이너스 코사인 a 나누기 사인 a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 이거 잘못 썼네요. 직선의 방정식, 아니 접선의 방정식을 좀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요게 코사인이고 요게 사인이어야겠네요. 저같이 하면은 큰일 나겠어요. 제가 수능을 한번 좀 실수를 했을 때도 이런 일을 해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 놓을게요. 매너상.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빼고 나면은 무엇이 나오냐? 코사인 a분의 사인 a. 뭐 탄젠트라고 쓰고 싶으면 탄젠트라고 쓰시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의 높이는 이미 사인 a였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미 알고 있는 셈이죠.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a 분의 사인 a. 전 분수를 되게 못 읽겠더라고요. 높이 사인 a 적으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분하시면 되죠. 요거는 인티그랄 0부터 a까지 사인 x dx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했나요?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좀 계산이 좀 필요하겠네요. (1 마이너스 코사인 A) 계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찍찍 하고 나면은 뭐냐, 이게 2분의 1 코사인 A분의 사인
제곱 A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풀고 나서 여러분이 절망하게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 이거 그냥 대수방정식이 아니고 초월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요거죠. 요거 운 좋으면은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계 되게 잘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접선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넓이가, 그러니까 이만큼이 탄젠트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아니, 저 길이가 탄젠트가 된다는 게. 그래서 저걸 미리 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식 잘 정리하면은 4배의 코사인 4배의 코사인 A.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 계산을 정말 못해서.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A가 사인 제곱 A였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가 된다는 걸 확인하셨고, 그러면은 3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4배의 코사인 A, 그럼 플러스 1이 0이 되니 코사인 A는 이거 잘 풀어보시면 3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하셨죠, 뭐. 그래서 이거 범위 같은 거를 고려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8번 문제 풀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예, 19번 같은 문제를 푸실 때에는 최대한 여러분이 그림을 재구성해보는,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면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꿀팁 하나.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리면 어디에 좋냐? 메모할 부분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칠해가지고 뭐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적다 보면은 좋은 걸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아무튼 제가 지금 표시한 거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D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얘네 둘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만큼은 세타여야 되고요. 이만큼은 세타여야 되고요. 얘는 2세타여야 됩니다. 이거 중학교 때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D라고 하고 이걸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같아지는데 이 얘네들이 같아지는 게 이 문제에서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AC와 이거를 DF라고 했네요. 얘네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FDB라는 각은 세타가 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만큼의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 평행이니까 이렇게 수직이다 표시해줘야 되네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밑변이고 높이가 된다. 그럼 밑변과 높이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넓이를 구해서 세타로 나눠서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시면 된다. 0의 우극한을 찾으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이걸 몰라요. 모르면 A, 그리고 이거는 국룰 1-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무언가 내용을 조립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A 사인 세타가 된다고요. 그러면 느낌이 좀 오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S 세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 점 이름이 뭐였죠? 점 이름이 E라고 써 있네요. 요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극한은 이만큼인데 벌써 힌트가 어느 정도 나와 버렸다. 그러면은 ED 같은 경우에는 A 사인 세타잖아요. 그리고 DF는 몰라요. DF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몰라도 된다고 장담을 하는 거냐면 어차피 얘가 수렴해요. 그럼 얘가 1로 수렴하니까 얘네들은 0으로 수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준 거예요. 얘네들은 0으로 수렴할 수 없다 라는 거 중간에 한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A라면 또 이등변 삼각형인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도 A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무언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실 겁니다. 써놨던 건 계속 다 써놓으세요. 이거는 A였고 이거는 2배의 세타였습니다. 그러면은 뻔해지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요변분의 요변을 코사인 2세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코사인 2세타가 뭐냐? A분의 1-A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A
코사인 2세타는 1-a다. 그럼 이거 넘겨가지고 잘 정리하시면은 a가 무엇이 되냐? 1 플러스 코사인 2배의 세타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0으로 가더라도 그냥 1로 수렴하니까 1은 0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생각했던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에 적당하게 부합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 더 그림 그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DF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DF 같은 경우에는 각의 2등분선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얘가 뭐냐? 이거 그냥 1-a라고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1-a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나요? 이게 노란 변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계산으로 바로 끌고 가겠습니다. S세타가 무엇이냐면은 S세타는 이거 미쳤다. 이거 2분의 1로 수렴하네요. 죄송합니다. S세타가 2분의 1 곱하기 DF, ED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ED 같은 경우에는 A 사인 세타였고 그리고 DF 같은 경우에는 1-a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타로 나눈 다음에 극한을 취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차피 1로 수렴하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 얘는 상수라서 2분의 1로 그대로 수렴 A는 아까 보는 것처럼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거 생각하셨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1로 수렴하고요 1-a는 1-2분의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답이 8분의 1이에요. 19년도 3월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쉽게 문제가 출제됐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네요. 네, 20번 문제는 끝까지 풀진 않고요. F를 구하는 과정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F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배워갈 만한 부분이 있어서요. 뭐 시키는 대로 좀 해볼까요? 저는 좌표평면 그릴 때 최대한 이걸 좀 지켜주기를 좀 원해요. 축이 각각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표시하는 걸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원의 방정식도 있고 직선 y는 4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구멍을 뽕 뚫어 둘게요. 예, 그리고 요 점을 t라고 합니다. t,4라고 하고 여기에서 두 개의 접선이 있을 건데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걸 ft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t가 변하면은 두 개의 기울기의 곱도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극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재밌을 만한 수학이 어떻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논제이긴 한데요. 그럼 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좀 잘 했으면 아니면은 중학교 때 수학을 좀 많이 해뒀으면은 기억나는 성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만큼의 길이,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분명히 3에 해당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직선들의 기울기를 몰라요. 근데 뭐가 나냐면 이게 t,4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3에 해당한다라는 걸 이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mx-y 플러스 4-mt는 0 그리고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면 또 이런 것도 엄청 약하지.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0, 0 대입했더니 이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4-mt라고 하지 말고 mt-4라고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불편한 게 두 개나 있다. 그러면 이거 절대값이랑 제곱근 기호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이걸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되니까 정리해서 제곱하면요. 3배의 아니지 9배의 아래다 쓸까요? 9배의 m제곱 플러스 1이
m제곱 t제곱 뭐 계산 이렇게 그지 같냐? 8mt 플러스 16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괄호는 굳이 필요 없겠네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고 나면 또 이 한 변으로 몰아놓는 게 좀 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게 T의 2차식인지 M의 2차식인지 분명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잠깐 이렇게 멈춰 있을 건데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멈춰놨을 테니까 저는 움직일 건데, 그러면 다들 생각했죠? 근데 T의 2차식으로 보느냐 M의 2차식으로 보느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근이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두 근이 기울기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M들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걸 M1, M2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정식을 풀었을 때 T는 M1, M2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T의 2차식이 맞고요. M의 2차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여기까지 좀 확인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아니지? 아이고 이거 잠깐만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푸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써 있는 것들만 대충 설명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거 좀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문제 여러분도 다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좌표평면 그려 놓으시고 나서 두 개의 직선, T,4에서부터 뻗어나온 두 개의 직선을 그려보시면은 이 두 개의 직선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0,0에서부터 이 직선 두 개의 이름을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부를게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모두 반지름에 해당하는 3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1학년 수학 열심히 했으면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아니면은 뭐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런 것들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계산을 해놨고요. 제가 이거 사실 아까 계산하다 틀려가지고 다시 찍는 거기도 한데 계산해놓고 나서 싹 다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실 때 두 가지 시선이 좀 두 가지 시선을 좀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게 M제곱 T제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M의 2차식으로 봐야 되냐 T의 2차식으로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입니다. 근이 M1과 M2가 나옵니다. 왜 M1과 M2냐? 저기에 보이는 두 개의 기울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M으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두 개의 미지수가 서로 다른 미지수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근이 M1과 M2예요. 그러면 이게 T의 2차식이에요? M의 2차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x1은 첫 번째 근은 1이고 두 번째 근은 2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고 요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t는 상수 취급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요 2차 방정식 안에서 t는 상수 취급할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두 근의 곱이 무엇이 나오냐, 사실 두 근의 곱이라고 하면 m들의 곱이에요.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이 될 것이고요. 이게 ft가 됩니다. 좀 필연적이었죠? t, 이거 변수 t.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고민 좀 하셨으면은 아시겠지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산 안 하고 이거 어차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리함수의 성질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문제 좀 편했을 것 같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었는데 이거
손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거 개형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괜히 초월 함수 이용해 가지고 나오게 돼 초월 방정식을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21번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fx부터 안 써놨잖아요. f'x부터 쓰는데 fx만 보고 나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수능에서 요하는 계산의 수준이 제가 수능을 봤을 때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수능이랑 지금 수능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수능이 계산 면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가 뭐 어쨌든 지금이 어쨌든 그걸 비교할 건 아닌데 확실히 계산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f'x를 구하는데요.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극값을 구할 때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f'x는 0에서의 그러니까 그 좌우에서의 그때의 부호가 바뀌냐는 건데요. 사실은 f'x가 x는 n일 때, 2n일 때, n분의 k 파이일 때 근을 가진다는 건 다 알아요. 는 0이 된다는 건 아는 상태에서 이 좌우에서 다 부호가 변화하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이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지고 있는 n과 2n과 n분의 k파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계산을 좀 하는 데에만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신력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f'x를 먼저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줬으면 정답률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얼마인지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함수의 극값이 무수히 많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K는 정수라고 했었는데 K 같은 경우에는 정수는 무한집합이니까 무수히 많은 거고요. 이 2차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근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N과 2N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F가 극값을 가지게 하는 X의 합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전체 구간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3n-3부터 3n까지 길이가 랭스가 딱 3인 구간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AN을 우리가 찾을 수 있냐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간 내에서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 좀 한정적인 근들만 구했는데 그때의 코사인의 값이 0이 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이 되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은 3n-3에서 3n까지 그럼 뭐지? 저기서 n과 미안합니다. n과 2n은 포함 안 되고 n분의 k파이만 포함된다. 그러니까 n분의 k파이들만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생각을 바로 해내는 거는 좀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알아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자연수점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수점에서는 0이 되지 않아요.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탄젠트 함수나. 당연한 얘기죠. 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초월 함수의 묘미인 건데, 그런데 적어도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극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극점들이 되는 대상들이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자연수인 극점이고요. 이거는 자연수가 아닌 극점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값을 가지는 구간을 제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아주 운이 좋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이 구간들이 얘네들은 포함하는데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코사인이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n과 2n이 3n-3과 3n 사이에 속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 결론까지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수능에서는 저런 과정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하나씩 다 그냥 대입하고 비교해 보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요 구간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정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아셨나요?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쳤고요. 제가 자신 없는 이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 왔는데요. 솔직히 모르겠다. n이 1이라면 구간이 3n-3부터 3n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3까지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근인 n과 2n은 당연히 구간 0부터 3 안에 포함된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대충 파악하셨죠? 그리고 아이고 이거 내가 좀 이상하게 썼네. 이거 2분의 k파이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이거 야심차게 적었는데 이런 거 틀리면은 상당히 쪽팔려요. 아무튼 그러면 2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2분의 k 파이 꼴에 그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2분의 파이만이 0부터 3이라는 구간 내에 속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A1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냐? 이 세 근의 합인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을 2라고 한다면요.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구간은 저기에서부터 좀 멀리 갔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2 적당하게 대입하면 되는데 3부터 6이 되겠네요. 3부터 6이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근은 원래 가지고 있던 근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가? 그럼 2차식에서의 근이라고 할까요? 2차식의 근은 2와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충분히 3과 6에 속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L이 될 수는 없습니다. L을 뭐라고 했었나요? 좀 이따 보시면 또 아시겠죠? 자, 아무튼 2분의 파이가 대충 1.7 정도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k 파이 꼴에 근 중에서 이건 또 두뇌 풀가동해야 되는데 2분의 2파이와 2분의 3파이는 0과 3 사이에 속합니다. 이거는 대충 3.14 정도 될 거고요. 뭐야? 그럼 3.14 나누기 2니까 이거 근데 계산 진짜 더럽게 못했구나. 그러면 이거 1.5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1.58 정도로 할까요? 아니지 1.57 정도로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2분의 2파이는 3.14 정도 되고요. 얘는 그러면은 4.6 얼마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얘네들은 충분히 3부터 6까지에 속한다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근이 무엇이냐? 내세울 수 있는 근 극값이 되는 3부터 6까지의 근이 하나, 둘, 셋, 넷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합은 6 플러스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대단하죠? 이번에는 구간 6부터 9까지입니다. 그러면 2차 시기의 근이 3과 6이어야 되네요. 근데 3과 6이 모두 다 6부터 9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아무튼 2분의 k 파이 꼴의 근 중에서 6
6부터 9까지에 속하는 애들이 누가 있냐? 이걸 또 가만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근사값 계산하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짜증나는데 2분의 4파이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는 들어가려나? 2분의 5파이 정도면은 5 곱하기 1.5 정도 되니까 7. 얼마쯤 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6파이 아니지? 2분의 6파이는 대충 3파이 정도 되니까 이거는 3.14 곱하기 3이니까 9를 넘어가죠. 그래서 얘네 둘은 6,9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A3가 얼마가 되냐? 2분의 9파이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완전 대단한 게 뭐냐면 얘는 코사인 2분의 9파이잖아요. 이건 0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코사인 A3는 0이 돼 버렸거든요. 그럼 코사인 A3는 0이 되도록 하는 M이 언제 최초로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n이 3일 때 최초로 나왔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대강 끝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L은 3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의 A들을 싹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셨죠? 지금 저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를 계산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나머지 n이 4일 때와 n이 5일 때를 알아서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끔찍한 겁니다. 참고로요, 이제 이거 이후에는 자연수근이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자연수근이 하나도 없을 거고 이거는 2분의 1파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2분의 4파이와 2분의 5파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2분의 몇 파이랑 몇 파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무언가 2분의 k파이 꼴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답을 내시면은 1부터 9까지의 합이 45라는 걸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쳤지. 자꾸 실수하네. 근데 실수했는데 미안하지만 실수했는데 바꾸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이 7 더하기 2분의 45파이가 나와요. 저같이 저딴 식으로 계산하면 큰일 나요. 아무튼 저는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는 알려줬으니까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27번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문제의 난이도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풀고 싶은 문제 푸는 거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아마 푸실 때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이쪽 화살표는 장담 못 하겠어요. 요거 가지고 문제 푼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의 분모 분자에다가 F'X 곱해서 풀면은 된다는 생각을 뭐 하셨겠죠? 아닌가? 그렇게밖에 못 풀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역함수에 대한 좋은 테크니컬한 문제인 건 맞는데 이게 어차피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랑 gx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g2가 1이고 g5가 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구조고 나발이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x를 3분의 4x 플러스 이거 제가 계산이 좀 느려가지고요. 플러스가 아니고 이거 마이너스여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두고 풀어도 문제가 얼마든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실망스러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2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것도 꽤 마음에 드는 문제예요. 예, 아무튼 그림에 좀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대충들 보세요. 이게 접선이 어떻게 보면은 얘는 접선이고요. 얘도 접선이에요. 그런데
얘도 접선이에요. 그런데 얘는 반지름이 1이고요. 그래서 반지름 표시 이제 꼬박꼬박 해주는 거 잘 느낌 오시죠? 얘는 반지름이 2예요. 좀 표시해 줄까요? 이렇게 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얘네들이 좀 나누는 그런 것들인 걸, 그러니까 가계 이등분선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래요. 그러면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무엇이 되냐? 이 전체 각인 세타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모르는 건 솔직히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만큼의 길이를 모르는데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t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 얼추 풀렸다는 거 좀 느껴지시죠? 어차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용할 건데 그냥 계산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맡겨두도록 할게요. 사인을 구할 게 아니고 탄젠트를 구하셔야 된다.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 t분의 2, 탄젠트 베타는 밑변분의 높이 t분의 1.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것도 제가 또 이게 딱 봐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t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계산은 좀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가 된다는 걸 확인하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탄젠트의 배각 공식 이용하시면 문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이 되냐?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4분 3이라는 값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럼 여기도 4인가? 저 진짜 계산 못하죠. 저도 가끔 깜짝 놀라요. 아니지. 이 진짜 긴장된다.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이거 싹 정리를 해주시면은 사실 저는 별로 싹 정리할 생각이 없지만 1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전체 제곱 2배의 t 마이너스 2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그러면 이게 t에 관한 식이 되니까 t가 얼마가 나온다고 뚝딱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29번인 이유를 좀 확인하셨죠? 이게 다 그냥 계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아서들 하시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 사실 되게 괜찮은 문제인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30번 문제 진짜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수능 공부, 그러니까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한 학생이면은 이 문제를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거 지금 4월 모의고사니까 4월 돼서 이 문제를 볼 거 아니에요. 물론 좀 빠른 학생들은 이거를 미리미리 보는 거 인정합니다. 이거 미적분 배우면서 보통 2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2학년 때 이걸 공부를 한다는 걸 대충 알고는 있는데 그럴 여유가 있는 학생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좀 아쉬운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이 fx가 3차 함수잖아요. 그리고 gx가 2의 fx 마이너스 fx잖아요. 이때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고요.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gx에 대해서도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랑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개형이 어느 정도는 명확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때는 둘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종 문제 중에서 어떤 걸 보셨을 거냐면 요런 함수를 보셨을 텐데요. 요런 함수 같은 경우에 리미트 x가 이거 뭐 이게 극값이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는 여러분이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차피 기출에도 어느 정도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될 때 이거는 0이고요. 이거 플러스 무한대,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때는 양의 무한대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보통 뭐로 주어지냐면은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지냐면 되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테일러 급수꼴 때문에 그래요. 이거 E의 X거듭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무한등비급수 혹은 뭐 테일러 급수 이거 이용하면 쉽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문제 중에서 종종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짝 떠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떠올리기 어렵다면은 fx의 개형을 잘 모르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문제를 풀기에 되게 좀 찜찜한 면이 없지 않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 fx의 증감표를 아니지 gx를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선에서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실전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전적인 것만큼 올라오려면 당연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다항함수가 됐든 무슨 함수가 됐든 아무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칩시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요. 함수가 여기에서 극소라고 쳐요. 그러면은 대충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는 당연히 극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극값이 뭐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F'이 됐든 뭐 G'이 됐든 얘네들을 우리가 다 도함수라고 부르는데 도함수의 부호 변화도 이거랑 좀 같이 가겠죠? 3번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놓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절대값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적분 문제에서보다는 오히려 수투에서 조금 더 많이 다루는 문제였던 것 같으니까 2013, 4, 5쯤에 수투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어느 정도의 배경 설명 끝났으니까 30번 문제를 좀 빠르게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래서 배경 지식은 다 얘기를 했고 30번에 대한 실질적인 풀이입니다. fx 같은 경우에는 x는 0이라는 확정된 근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근이 뭐가 나올지 사실 잘 몰라요. 근이 운이 없이 막 0이 나온다 그러면 중근 나오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2중근 나오고 여기서 1중근, 아니 하나의 근 x는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얘는 확정인 거고, 그럼 이게 3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fx가 나올 수 있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는 좀 먼저 파악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값을 따지고 싶은 건데 f'x 아니지 g'x에서는 그 값을 3개를 가진다고 했어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크기순으로 나열을 해둔 것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얘는 2차 함수니까 여기에서는 최대 2개의 근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2의 0거듭 제곱인 거니까 fx는 0의 근과 여기의 근의 개수가 같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대 3개까지의 근이 된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확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x가 0일 때 반드시 요만큼이 0이 된다는 확정근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5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G'X는 0의 근이 너무 많아지니까 G'X는 0의 근이 3개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문제 조건을 좀 유념하시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건데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조금 예상을 해봤어요. 지금 중근 같은 거는 특별하게 나타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근 특별하게 안 나타내고, 이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gx-g 알파 요걸 hx라고 정의를 한다면 얘는 반드시 알파, 0을 지날 거예요. 그럼 얘를 절대값 취해봤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gx의 그래프인 거면은, 이게 gx의 그래프인 거면 gx의 그래프를 알파만큼, g알파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얘가 hx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 취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뾰족점 두 개가 생기니까, 뾰족점 두 개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그림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걸 좀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극값 3개잖아요. 이거 극값 3개인 것 중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을 우리가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너무 많은 케이스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부터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별로다. 예, 아무튼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고민이긴 한데, 만약에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서로 다른이란 말을 좀 써줄게요.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마이너스 1, 알파, 그냥 베타, 그냥 이름 막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에다가 대입해 볼까요? G 알파는요, 뻔하잖아요? 이거 는 0이라고 써줘야 되겠구나. 그럼 G 알파는 뻔하잖아요? G 알파는 F 아니지 미안합니다. 이것도 계산 여러분한테 시키고 싶긴 한데, 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0입니다. 그리고 G 베타, 전화가 와서 좀 끊겼는데, 아무튼 얘네들까지도 싹 다 0인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에서 그 G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네들이 다 0, 0, 0을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얘가 극소면은 이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고, 이것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적어도 3개의 극소값과 적어도 2개의 극대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건을 위배합니다. 이게 극값이 벌써 5개나 돼버리면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필요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제껴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뭘 생각했었냐면은, 뭐 알파 베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 PQ라고 해도 상관없죠. 여러분 알아듣는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fx가 이건 이제 방정식이니까요. 이것이 중근 P와 그리고 그냥 근, 이게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뭐 뻔한 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P와 그럼 GP가 얼마가 되냐? 이거 미안합니다. 얘네들 크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 값들이 다 1이 돼야 되네요. GP는 1이 되고 GQ도 뭐 1이 되는 사실까지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충 이제 생각을 했을 때 x축 그리고 y는 1 그리고 뭐 대충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근이 어떻게 생겨 있을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하는 거는 맞잖아요. p,1과 q,2를 지나야 된다고요. gx가. 근데 얘가 뭘 위배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절대값 취했을 때 대충 뭐 평행이동에서 절대값 취했을 때 미분 가능한 점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극소값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극소값이 좀 더 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극소값이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알파만큼 뭐 g 알파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뭐 절대값 취하든 뭘 하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절대값 취했을 때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절대값 취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가 나온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안 돼요. 되게 어렵죠? 계속 다 안 된대요. 저는 실패하고 있는 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작도 조금만 써놓고 나서 바로 또 지워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또 금방 끝나는 거니까 만약 fx가 물론 는 0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지만요. 이게 3중근을 가지면 이 3중근을 가지면은 당연히 이제 확정근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x는 0이 하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fx는 x 세거듭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gx는 2x 세거듭 제곱 마이너스 x 세거듭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 값을 오직 하나밖에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었는데 그냥 뭐 다 안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나머지 하나 서로 다른 세실근 했나요? 네, 서로 다른 세실근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 같고 이게 메모했던 게 맞다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중근 그리고 다른 한근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삼중근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fx가 요것인데요. 이거는 이미 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는 0이라고 다 써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요만큼만 가지고 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허근이 나와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솔직히 이제 더 케이스 없죠? 얘는 맞아요. 여기서부터 멈춰놓고 나서 좀 푸실 분들은 푸셔도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이게 되게 떨려요. fx가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x인데 이번에는 이 방정식의 근이 얘는 확정적으로 근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 여기에서 허근을 가지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 얼마죠? 네, 이게 4b구나. 이거는 0보다 작아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gx랑 g'x를 좀 구경할까요? 다시 그냥 써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x 같은 경우에 f'x 2의 fx 마이너스 2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확정적으로 fx는 0의 근밖에 안 가져오는데요. 그 근이 x는 0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뭐 판단하셨죠? 예. 그리고 난 판별식도 안 틀린 것 같고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2차식인데 이 2차식이 fx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하시니까 저거 전개해가지고 미분하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예요. 그래서 얘는 0의 근이 이거는 0의 근이 확정적으로 하나는 사실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는 무조건 x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알파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왜 알파라고 썼냐? 뻔하죠? 무슨 얘기인지 뻔한 거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문제 조건에서 알파도 근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마이너스 1도 근이라고 했었고, 베타도 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막 굴러가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베타가 아마 0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일단 고정이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리고 알파라는 근을 이제부터 구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보겠습니다. G'X 3x 제곱 플러스 2배 ax 플러스 b는 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은 b가 얼마가 나와야 되나? b가 2a 마이너스 3이 나오면 딱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아니 b가 아니지. 2a-3은 0이라고 했었고요. 이제 이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건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개의 근을 마이너스 1이라고 이미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찹찹하면은 x 플러스 1, 3x 플러스 2a-3은 0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한 개의 근이 뭐가 됐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근이 된 거고, 나머지 한 개의 근은 3분의 글씨 같다 이거 마이너스 2a 플러스 3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됐고, 얘를 알파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알파가 어떤 범위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적당히 아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좀 뭔가? 저 b에다가 2a-3을 대입해 주시면 a의 범위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저기다가 써놓고 나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과 4b점이 안 합니다. 이것과 b는 2a-3에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a의 범위는 2부터 6까지에 해당한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3, 4, 5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 나왔고, 그리고 저기 있는 이거 두 개 비벼가지고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것도 좀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 3 어려워. 그래서 a가 3보다 커야 된다는 걸 또 확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남은 게 뭐예요? a는 4 또는 5가 된다라는 두 개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됐어요. 진짜 다 된 거예요. 문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싹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솔직히 그냥 다 삽질한 거예요. 삽질을 해오는 과정이 이랬다는 겁니다. gx라는 함수가 좀 어렵게 생겼으니까 gx의 극한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막 발산하는 함수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gx-g 알파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미분이 2번 불가능하려면은 얘네 둘 다 극소값이어야 되는데, 극소값일 때 얘일 때 함수값이 조금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함수값이 같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번 보였어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생각해보고 나니까 gx의 개형은 전적으로 fx에게 달려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fx를 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fx를 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 f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에요. 이게 총 4개밖에 안 나와요. 더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이 중에 무조건 답이 있어요. 그런데 1번이 답이 아니래요. 2번도 답이 아니고요. 3번도 답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4번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하셨죠. 물론 여기에서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미분해 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실근 하나 혹은 두 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미분해 보고 나서 혹은 뭐 증감표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집합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는 무조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아까 A가 4랑 5 두 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B가 얼마였더라? B가 뭐였죠? 뭐였지?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입니다. 예, 그러면은 A가 4일 때 B가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라니 진짜 이렇게 웃긴 3분의 마이너스 5인가? 예. 그리고 A가 5일 때 B가 얼마가 나오나요? 예, 3분의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케이스 첫 번째 거 나왔고 케이스 두 번째 거 나왔죠. 그럼 이 와중에 F-1의 제곱이 A가 4일 때냐 A가 5일 때냐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대입하면 답 나온다고요. 대입하면 답 나오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만 좀 말을 아무튼 엄청난 문제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좀 마음에 들어 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계산을 잘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꾸 영상 찍는데 전화 와가지고. 아무튼 시험 잘 보세요. 안녕.